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분석의 신 허반석입니다. 오늘은 설 연휴를 맞아서 제가 그간 종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최근 방송을 통해서 늘 말씀드렸던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어떻게 하면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손실을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 친지분들과 못 모이실 때에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계시는 참여자라면 한번 이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손실을 피하는 방법들, 보유 종목들에게 하나하나 대응하셔서 한 번씩 체크해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소중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들 꼭 한 번씩 참고하셔서 여러분들과 주변 모든 분들께 수익을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떻게 손실을 피할 수 있는지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드리면서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이 중복되는 내용을 강조드리고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들 중 수익을 지키려면 부분이 오늘까지 유효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강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손실을 피하고 수익을 지키는데 체크해 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가 말씀드리는 모멘텀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수익을 지키려면, 수익을 봤으면 그 수익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익을 날려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시간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설 선물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기업명들을 포함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수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입니다. 모멘텀 체크리스트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숫자상 매출과 영업이익, 수급이 확인되는가, 그리고 그 추세를 이어갈 모멘텀, 그 기업의 모멘텀은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 것은 제가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지는데 이 추세선 안에 등락이 나오는데 이 등락 중에 어디서 매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요. 이 최바닥선, 이 바닥선에서 매수를 하는 게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낮은 위험에서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다음 두 번째는 숫자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숫자상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하는 기업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급까지도 숫자로 체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숫자를 보시되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차트 바닥선에서 중기 추세선, 수익 극대화를 위한 장기 추세선, 이 공간이 일정 부분 비율이 맞게 그려지는 차트가 예쁜 차트로 보시면 되고요. 이 추세선상 오르내리는 이 차트상 숫자상 매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면 이 추세가 우상향하는 그림이 깨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것 중에 강력한 동력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 모멘텀입니다. 기업이 우상향하는 기업입니다. 차트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향하는 차트 추세선, 저위험, 낮은 구간에서의 바닥선과 중기 추세선, 수익 극대화를 위한 장기 추세선, 이 세 선 안에서 움직이는 차트가
깨지지 않고 그 흐름이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려면 그 기업을 이끌어 갈 만한 모멘텀, 그 기업의 미래를 책임질 원동력,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멘텀을 확인해 보시고 굳이 그 기업의 모멘텀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생각이 나는 기업은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고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생각이 나지 않고 이 기업의 모멘텀은 과연 무엇일까?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위험 구간인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제가 늘 가지고 오는 차트입니다. 이 기업 차트는 이마트 차트고요. 이마트 차트는 제가 12월 24일, 지난해 12월 24일 말씀을 드렸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왜 저위험 구간인가?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을 이어왔고 그리고 오랜 기간 횡보를 했습니다. 심지어 11개월 이상을 횡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빨간색 동그라미에서 매수 의견을 한번 드렸습니다. 왜 매수 의견을 드렸냐면 이마트 첫 번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를 봤을 때 오랜 기간의 하락과 횡보가 있었기 때문에 차트상 저위험 구간, 낮은 위험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는 1번의 체크리스트는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업이익과 매출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했는데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들, 세모 정도로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세모 부분에서는 코로나19라는 부분에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오프라인 매장 그리고 앞으로 ssg.com이라는 부분, 거기서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증가할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의견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모멘텀입니다. 이 기업을 이끌고 갈 모멘텀은 무엇인가? 이 기업의 미래 성장을 책임질 부분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ssg.com이라는 온라인 쇼핑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에서 연매출, 거래 대금이 30% 이상씩 증가하고 있죠. 네이버페이 관련된 스토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이마트를 이끌고 갈 미래의 모멘텀은 ssg.com 하나가 될 거고요. 그리고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등 다른 백화점 같은 경우 그리고 대형 마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점포 수를 대폭 줄였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하지만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은 팔았지만 그 건물을 재임대해서 점포는 그대로 그 안에 두는 전략을 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에 다시 소비가 회복될 때에 점포 수, 마켓쉐어,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는 경쟁 우위에 서게 된다라는 부분까지 포함해 본다면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오케이. 그리고 영업이익과 매출이 증가할 것인가? 오케이. 그리고 이 기업을 이끌어갈 모멘텀은 무엇인가? ssg.com과 오프라인 매장은 아직까지 있다, 살아있다. 그리고 경쟁 우위에 설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입니다. 많이 보셨죠? 원익 IPS라는 종목이고요. 지금 오랜 기간 이마트처럼 하락과 횡보를 한 기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저점들을 아주 예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은 일부 좀 지워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차트상 낮은 위험이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 권역에서 매수를 하셔야 그 매수 자리가 낮은 위험에서의 매수 자리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1번 단계에서 오케이. 2번 단계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당연히 반도체 호황과 장비에 대한 특허 관련된 부분들 앞으로 삼성전자 향, 삼성전자 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CVC 메탈, 금속 메탈 공정에서 쓸 수 있는 독자 개발한 그런 모멘텀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영업이익과 매출, 반도체 섹터가 커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가 시작하기 전 제가 11월부터 내년도 어떤 섹터를 보셔야 할까요? 라고 말씀을 드릴 때 반도체 섹터를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를 볼 때에 소부장 하는 단어를 조금 바꿔서 장비 섹터, 그리고 소재, 부품 섹터, 그리고 후공정 섹터 이렇게 좀 순서를 바꿔서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지없이 차트 관련된 부분으로 우상향이 강하게 나온 흐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이 기업의 모멘텀은 무엇인가? CVC 금속 메탈 장비에 대한 부분들 포털에 검색을 해보시면 일본의 도쿄 일렉트릭에서 독점적으로 갖고 있었던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익 IPS에서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반도체 제조 공정 7대 공정 중에서 한 공정에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추가 응용했을 경우에 2개 또는 3개의 공정까지도 적용이 가능한 일종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었던 도쿄 일렉트릭을 밀어낼 수 있을 만큼 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이 있었다라는 부분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을 시장에 노출돼 있는 이야기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호황. 반도체 호황에 따른 최대 수혜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만한 기업, 이만한 마켓쉐어, 이만한 영업이익과 매출을 내는데 기술력까지 있다. 그 세 가지 포인트 원익 IP에서도 적용이 됐었다라는 구간들 한 번쯤은 이해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하락했고요. 오랜 기간 횡보했습니다. 그리고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의 이름은 현대로템입니다. 제가 서울경제TV에 2020년 7월부터 방송에 출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상승을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로템입니다. 그래서 방송과 채팅창과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시청자분들께서 지어주신 별명이 허로템이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주셨죠. 이 현대로템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현대로템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고 그리고 현대로템이 주가가 움직이자 저에게 허로템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현대로템을 어떻게 발굴할 수 있었고 확인할 수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를 본다라고 한다면 오랜 기간 동안 하락했습니다. 이마트와 비슷한 차트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횡보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3월 급락을 지났고요. 다시 한번 횡보합니다. 7월 달로 말씀을 드려보자 한다면 7월 달이 여기가 7월 달입니다. 제가 방송을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구간이 바로 이 이후부터인데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곳이 많지 않았다라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1번 차트상 낮은 위험, 저위험 구간인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늘어나는가라는 부분인데요. 현대로템의 신임 사장으로 부임한 분이 이용배 사장님입니다. 이용배 사장님이 어디에 원래 계셨냐면 현대차 증권에 계셨는데 재무에 능통하다라는 부분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취임 이후 1년 만에 현대차가 흑자로 돌아섰고 그리고 지하철 9호선을 포함해서 저가 수주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9호선에 대한 수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도시철도공사와 현대로템 IR 담당자 양쪽으로 다 전화 통화를 시도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저가 수주 때문에 우리는 낮게 수주를 발주를 하고 싶고 기업 입장에서는 응찰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지속적으로 이게 유찰이 되고 있다. 3번째 이상 유찰이 되고 있는데 다음번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원론적인 입장이었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저가 수주를 회사에서 이제는 하지 않겠다라는 기조로 돌아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입찰 제안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현대로템이 원하는 가격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조율은 있었겠지만 3번의 유찰 이후에 낙찰을 받았다. 그 사이에 열차 한 량의 단가까지도 올라갔기 때문에 현대로템의 수익성은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이후의 횡보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에 저희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구간의 밴드는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현대로템의 방향성을 말씀드릴 때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2만 원 언저리에서 한 번 더 횡보를 해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이 기업의 모멘텀은 그럼 과연 무엇인가? 이 기업의 모멘텀은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철도 부분입니다. 철도 KTX 정부에서 향후 70조 원 정책적으로 정부 수혜주가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산입니다. 방산 분야에서 K2 전차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술력과 실적 그리고 직접 납품을 하고 있는 모습들 뉴스에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세 번째, 수소가 되겠습니다. 이 현대로템의 가장 중요한 모멘텀 중에 하나는 수소입니다.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이 계질 그리고 추출 그리고 뭐 부생 이런 단어들을 한번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수소 리포머라고 합니다. 글씨를 제가 예쁘게 써보겠습니다. 수소 리포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소 리포머는 천연가스를 공급받아서 수소 리포머 탱크가 넣고 그 탱크를 가동시키면 그 작업을 하면 거기서 수소만 추출해내는 추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천연가스 또는 LPG가 우리나라에 공급망이 잘 깔려 있습니다. 인프라가. 그리고 중간중간 수소 충전소, LPG 충전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LPG 충전소에 수소 리포머를 한 대 갖다 놓으면 거기서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옆에 탱크를 지어놓고 차량이 들어오면 충전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현대차 그룹에서 수소 충전 인프라를 담당하는 곳이 현대로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앞으로 인프라가 적은 수소 충전소를 지을 때의 기술 어디서 나가느냐? 현대로템에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 굳이 또 모멘텀을 본다라고 한다면 수소와 관련돼 있고 그리고 철도와도 관련돼 있습니다. 바로 트램이라는 건데요. 트램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트램도 있고요. 열차같이 생겼지만 도시 안에서 수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수소 트램인데요. 이 트램을 수소로 갈 수도 있고요. 수소 연료 전지로도 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도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 것이다. 향후 3년 안에는 수소 트램에 대한 부분들 이제는 성과를 낼 거고요. 해외에 이미 수주를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소 트램과 관련된 부분도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드릴 수 있었던 부분 바로 현대로템은 첫 번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통과. 두 번째, 영업이익과 매출 늘어날 것이다 통과. 세 번째, 이 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모멘텀 제가 말씀드렸죠. 철도, 방산, 수소. 이 3가지의 모멘텀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듯이 딱 받아놓은 거죠. 그리고 수주 잔고도 굉장히 여유롭게 잡고 있기 때문에 이만한 구간에서의 횡보 이후의 재차 상승이 조금 그려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15,000원 권역대 매수한 사람들은 이 구간에서 조금 하락이 나오더라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22,000원, 23,000원 그 권역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2만 원 권역에서 몇 개월 동안, 수개월 동안 혹 횡보를 하게 될 경우에 조금 마음이 쓰리고 견디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추천 의견은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5,000원, 16,000원 권역에서 이미 매집된 물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차트와 기업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 저위험 구간, 낮은 권역에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각각의 기업, 이마트, 원익아이피스, 현대, 로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숫자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숫자. 저는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수급까지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2월 24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12월 24일 저녁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이 바로 4가지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CJ제일제당, 이마트입니다. 이 기업들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각각의 매수 가격도 일정 부분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기업 중에 15만 원 미만에서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이마트만이 그 뒤로 매수할 수 있었던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그 이마트는 아까 차트에서 보셨듯이 굉장한 수익률을 거두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네이버, 카카오, CJ제일제당은 이제 못 사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은 비싼 권역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 기업들 고유의 위험이든 시장의 위험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 하락한다 싶으면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담아두시고 한 번씩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이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의 차트상 우상향하는 추세는 쉽게 이 밑으로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트가 꺾이려면 차트가 이 추세 하단부의 이 선을 뚫고 내려오려면 결국엔 회사에 문제가 생겨야 된다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마트가 최근에 추세가 살짝 흔들리긴 했습니다. 왜? 이마트에서 SK와이번즈를 인수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수 자금에 대한 부담이 기업에 작용하기 때문에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모멘텀으로 가지고 가겠다. 왜? 이마트와 야구단, 야구의 스포츠 팬심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의 활동과 오프라인에서 응원하는 그 열기가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야구가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야구장에 오는 팬들과 그리고 이마트의 ssg.com이라는 온라인 샵 그런 것들을 함께 융합해서 녹여낼 수 있는 하나의 홍보 창구가 되지 않나라는 기업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SK와이번즈를 인수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향방이 더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차트의 추세 역시 꺾이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보실 때 영업이익과 매출이 그러면은 앞으로도 증가하는가 그냥 증권사에서 나오는 추정치, 컨센서스, 가이던스를 보고서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인가 라는 부분 분명히 그들도 애널리스트 분들도 보고서를 쓸 때에 근거를 제시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다 적어 놓으셨죠. 그런데 올해 한번 보셨으면 좋은 산업시장 그리고 섹터를 말씀드릴 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분야죠. 소부장이 아니라 장비, 소재, 부품 하나 덧붙인다면 후공정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OLED, 폴더블 폰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도체 섹터는 한번 이미 시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매수 기회를 노려보셨으면 좋겠고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집 안에 상주하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리모델링 주들이 날아갔습니다. 집 안에 상주해서 내가 보고 있는 가전제품들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펜트업 수요라고 해서 가전 가구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이제는 코로나19가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의 교체 수요, 교체 주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갑을 열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1년여 이상의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스마트폰 수요, 교체 주기가 다 넘었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화웨이,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화웨이의 스마트폰 생산량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반사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챙겨야 될 거고요. 이 스마트폰 시장이 늘어남에 따라서 스마트폰에 이제 어떤 게 있는 특색을 보시면 화면이 커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액정이 커졌다라는 얘기고요. 액정은 이제 OLED로 결집되고 있습니다. 갤럭시는 마찬가지고요. 아이폰 12부터 모든 시리즈에 OLED 패널이 탑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OLED 시장도 커진다라는 거죠. 그럼 OLED에 관련된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폴더블 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폴더블 폰이 처음 출시된 게 19년도입니다. 19년도에 폴더블 폰이 나왔을 때에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딱 배송을 받았을 때에 보호 필름이 있는데 그 보호 필름을 여태까지 쓰던 휴대폰처럼 떼고 쓰는 건지 해서 다 떼버렸는데 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한번 크게 이슈화 됐던 적이 있죠. 그러면 20년도까지는 이 폴더블 폰 시장이 기술 안정화 시기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21년도에는 어떻게 되느냐? 21년도에는 보급화의 첫 단계가 됩니다. 폴더블 폰 보면 옆으로도 열고요. 위로도 열고 하는데 액정이 많아집니다. 위로 열 때는 위아래로, 옆으로 열 때는 양옆으로, 그리고 후면부에도 그렇게 액정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폴더블 폰도 대중화가 시작돼서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거의 2배에 가까운 매해 2배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보고서들을 많이 접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폴더블 폰 관련된 업체들의 수혜도 굉장히 크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각각의 섹터마다 종목명을 말씀드리면 참 좋겠는데 그 부분은 또 제가 연구하고 분석한 저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의 방송을 꾸준하게 시청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렇게 반도체에서 원익 IPS가 나오듯이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소비 회복, 경기 회복 하면 바로 이마트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듯이 그리고 제가 매일 저녁마다 매일 아침마다 작전 리포트라고 해서 제가 보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제가 하나하나 공부하는 것도 있고 수많은 리포트들을 스킵해서 넘기다가 꼭 이거는 봐야 되겠다라는 부분들 매일 아침 오전 8시 15분경에 서울경제TV를 통해서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고 읽어드리고 있고 이 보고서는 사이다 같은 보고서입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이 보고서는 긴 장기적 관점에서의 목표 주가를 선정한 보고서입니다. 조금 차분하게 보셔도 됩니다. 차트 고점에서의 개인 투자자들을 유입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드는 보고서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산업과 시장, 즉 섹터를 바라보는 스몰캡 리포트들도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는 어떻게 보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상승, 시장의 확장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기 회복과 소비 회복도 예상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관심을 통해서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시다 보면 각각의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 저녁 8시부터 방송되는 베스트 트레이딩맨에서 제가 오늘 장을 움직인 이슈 이야기를 하면서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백신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오늘 장은 움직인 섹터들이 오늘만 움직이고 끝나느냐?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장으로 움직였으면 관심을 가져보고 그 기업의 향후까지 추적해 볼 수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노력도 있어야 되는 거죠. 누가 소중한 자산을 투자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데 어느 누가 노력 없이 그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최소한의 힌트를 드리면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학습이 있으셔야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숫자를 보실 때에 수급도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기업을 누가 이끌고 있는가,
그 기업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수급 주체가 누군가? 개인인가? 외국인인가? 기관인가? 기관 중에서 연기금은 연일 매도하고 있는데 이 기업에서는 연기금이 매수를 하고 있네? 라는 부분들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융투자가 시원하게 확실하게 매수를 하니 투신도 따라오고 보험도 따라오고 은행도 따라오네? 라는 부분도 한번 체크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수급에 대한 부분은 추세를 이끌어가는, 추세를 살리는 그 원동력이 어디서 오는가를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랫동안 매수를 해왔던 수급 주체가 2거래일, 3거래일, 4거래일 연일 매도 폭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차트의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트 속에서 매수를 하고 매수를 했는데 어느 구간에선가 이제부터는 여기까지 올려왔던 그 수급의 주체, 주인공, 외국인이든 투신이든 금융투자든 매도를 시작했다. 그런데 매도가 끊이지 않는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시 이 차트 하단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감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는가 체크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 숫자로 그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가, 그리고 추세를 이어갈 수급도 확인되고 있는가 보셨다라고 한다면 그 기업의 미래를 이끌 모멘텀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직접 대입해 보셔야 됩니다. 대입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 기업은 뜬구름 뉴스에 의해서 움직인 기업이고요. 실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모멘텀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플러스 알파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렸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올해 21년도에 자회사들의 IPO,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지, 카카오페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의 추세가 쉬 꺾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조정이 나오면 참 좋을 텐데 그 조정까지 쉽게 나오지 않고 있어서 매수가 안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카카오의 모멘텀은 자회사들의 IPO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CJ제일제당은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CJ제일제당은 언택트와 컨택트 모두 다 수혜를 받는 기업이고요. 플러스 알파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포스트 코로나, 컨택트 시절이죠. 이제 포스트 코로나, 백신의 상용화와 집단 면역이 일어나려면 이스라엘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전 인구의 30% 이상의 접종이 끝났고요. 2차 접종까지도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이 코로나19 이후를 보시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는 컨택트 시절로 돌아가게 되는데 컨택트 시절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가 다시 늘어나고 경기가 다시 회복되고 고용까지도 증가가 되고 그러면 금리 상승까지도 먼 관점에서 이러한 스토리로 이어져 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CJ제일제당을 이야기를 하면 조미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조미료의 원료인 핵산을 전 세계 시장 점유율 70%를 CJ제일제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 중에 대부분을 어디서 소비하는가? 중국에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발발된 곳이 중국이라는 학계의 관계 당국의 이야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잘 극복했다라고 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나라도 중국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에서 이 조미료의 원료가 되는 핵산을 가장 많이 소비를 하고 있는데 OECD의 보고서, 경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회복을 잘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플러스 회복을 하고 있는 나라 중국. 그 뒤를 이어서 가장 높은 회복률을 보이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의 경기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조미료의 원료인 핵산의 소비가
진작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따져보면 CJ제일제당은 언택트 시절에는 냉동식품, 냉동만두 단일 품목으로 연매출 1조 원 이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시절에. 그러면 컨택트 시절에 다시 한번 소비가 회복된다라고 한다면 조미료의 원료인 헥산의 매출이 다시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때는 냉동식품이 영업이익과 매출을 담당했다면 다시 한번 이때는 조미료의 원료인 헥산이 영업이익과 매출을 다시 담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택트와 컨택트 모두 다 소화가 가능했던 CJ제일제당의 주가 굉장히 잘 움직였다라는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J제일제당의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차트의 흐름인데요. 차트를 오랜 시간 동안 일봉으로 빼놓는다 하더라도 이 흐름이 깨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봉으로 본다고 했을 때의 차트상 저점 구간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 저점 구간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주봉인데도 불구하고 저점 구간의 횡보 기간이 보이시고요. 그리고 횡보 기간이 보이시고요. 코로나19 시점은 조금 줄어든다, 없어져도 된다라고 해도 이 구간에 급 반등할 수 있었던 부분, 컨택트와 언택트에 모두 능한 기업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준비된 자료로 돌아가 보면요.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카카오는 IPO 할 수 있는 자회사들이 대기 중이고요. CJ제일제당은 포스트 코로나에서도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담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한번 모멘텀 체크가 필요한 기업들입니다. 플러스 알파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모멘텀에 굳이 무엇을 넣어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마트입니다. 이마트는 컨택트 시절의 소비주입니다. 이마트 매장이 있고요. 그리고 SSG닷컴에 온라인 매장이 있죠. 오프라인은 매장이 있고 온라인은 SSG닷컴이 갖고 있습니다. 쓱 하는 부분들 보이시잖아요. 그럼 컨택트 시절에는 이 두 가지, 언택트 시절에는 SSG닷컴. 그렇다면 플러스 알파가 또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마트는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지분을 50%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결이익으로 들어오는 수입도 꽤 적지 않겠죠. 다니다 보시면 스타벅스 매장 굉장히 많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SK 와이번즈를 인수한 이제 구단주께서 선수단이 연습하고 있는 야구장으로 스타벅스 커피 쫙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수들도 우리도 이제 임직원 할인 받을 수 있는 건가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기사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플러스 알파, 모멘텀 체크를 할 때 굳이 뭔가를 넣어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 사업 보고서도 보시고요. 플러스 알파가 이렇게 꼽히면 이 기업 플러스 알파가 있구나, 모멘텀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신세계를 그러면 보겠습니다. 신세계는 어떤 플러스 알파를 갖고 있는가? 마찬가지로 SSG닷컴 언택트 시절에 수혜가 되는 SSG닷컴의 지분 20%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가 삼성생명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지분을 38,000원 기준으로 약 3천억 이상 가치 평가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삼성생명 지분이 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이죠. 명품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데요. 명품 전체 그리고 면세점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은 바닥을 쳤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하지만 명품 매장에서의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도 줄어들었습니다. 한 가지 늘어난 게 있는데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전년 대비 400% 이상 늘어난 부분 중에 하나가 1인당 명품 매장에서 소비하고 있는 금액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썼는데 지금은 소수의 적은 사람이 매장에 와서 쓰는 돈이
400% 이상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중에 명품 매장에 대해서 가치 평가가 조금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신세계백화점이고, 다시 포스트 코로나로 돌아와서 소비가 늘어나고 경기가 회복되면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쓸 때에 백화점에서 돈을 많이 쓸 수 있다라는 부분들, 신세계백화점 차트를 보면 올라갈 때가 되었구나, 또는 차트가 이마트와 비슷하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신세계입니다. 이마트와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하락을 했습니다. 오랜 기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선을 그어본다라고 한다면 매수 타이밍들이 이 구간들에서 주어집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구간을 기점으로 2020년을 끝내고 2021년부터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그런 관련된 부분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강의의 말미로 나가는데요. 첫 번째,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고요. 두 번째, 숫자상 그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인가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 굳이 그 기업의 미래를 이끌 모멘텀이 무엇인가, 플러스 알파가 무엇인가 꼭 보셔야 되고요. 수익을 보시려면 무엇을 해야 하냐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셔야 됩니다. 높은 곳에서 샀다, 내가 실수를 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저점에서 못 샀어요. 고점에서 매수를 해서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숫자상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늘어나는 기업, 그리고 그 기업의 모멘텀이 확실하다, 다 됐어요. 그럼 고점에서 산 실수 하나만 극복하면 되는데 어떻게 극복하느냐? 모든 조건이 완벽하다는 전제하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다시 올라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못 샀어요. 나는 한 이쯤에서 샀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언젠가는 올라올 수 있다라는 그런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고점에서 예를 들어서 샀으면 어쩌다 장기 투자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모멘텀, 제가 체크리스트 세 가지 드렸죠. 저위험 구간에서 숫자를 확인하고 그 기업의 모멘텀이 뭔지 대입해보자. 이 부분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가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허반석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세 가지였다라는 부분 한 번쯤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고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중에 또 한 가지입니다. 수익을 보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실 분들이고 시장 참여자로 남아 계신다라고 한다면 잃지 않으셔야 되는데, 이제 3월이 되면 감사보고서 시즌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죠. 지금부터 벌써 관리 종목 지정 우려가 되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뉴스로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정보 제공 채널을 통해서 오고 가고 있습니다. 관리 종목 지정, 상장 실질 심사 대상, 이런 이야기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이야기,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러한 부분들을 피할 수 있는가? 수익을 봤어요. 그러면 손실을 피해야 되는데 그 손실을 피하는 방법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감사보고서는 4분기 보고서와 같은 맥락이죠. 그러면 11월 달에 나오는 3분기 보고서를 꼭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3분기 보고서는 다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보실 수 있고요. 그 3분기 보고서 안에 들어가면 감사인의 감사 의견이 있고요. 그 감사를 진행한 용역 체결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실제로 수행된 시간과 실제로 지급된 보수를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언제부터? 11월 달부터 이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그대로 왔고요. 방송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페이지 다음으로 넘기면 어떤 기업의 3분기 보고서가 나오죠? 한국철강의 3분기 보고서가 나옵니다. 한국철강 같은 경우에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고요. 많은 분들이
20% 이상의 수익을 보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마트가 보유하고 있는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쿠폰을 주신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한국철강의 3분기 보고서입니다. 5번 감사인의 감사 의견 보실 수 있고요. 그 감사 보고서에서 핵심 감사 사항입니다. 지금 13당 분기에서 핵심 감사 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 계약 내역과 실제 수행 내역입니다. 여기서 시간이 급격하게 늘어났는가, 보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는가, 보수가 늘어났다라고 한다면 이 회계법인이 바뀌었는가, 그리고 회사의 사이즈가 커졌는가, 이런 부분 보시면 되고요. 핵심 감사 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한 한 없으면 좋고요. 그리고 이 감사인의 의견에서 특별하게 문제될 것이 없는가를 꼭 보시고요. 이도저도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핵심 감사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시간이 너무 많이 늘어났는가, 금액을 말도 안 되게 5배 이상 지불을 했는가,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감사 시즌, 감사 보고서 시즌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보천리 우답불파의 마음으로 투자하면 어떠실까요?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글귀입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하셨다라고 한다면 수익 극대화 시기까지 갖고 계셔 보는 겁니다. 차트를 볼 때에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 매도하지 마시고 적어도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보천리 우답불파, 소의 걸음으로 어떻게 가든지 간에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자. 그 가운데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다시 이 바닥을 치더라도 1번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2번 숫자상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꾸준한 수급이 확인됩니다. 3번 이 기업의 모멘텀 체크도 끝났습니다. 라고 하면 우보천리 우답불파 소의 걸음으로 따박따박 수익 극대화까지 걸어가 보시는 2021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제가 설 선물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미 노란톡 오픈방에서 제가 많은 종목들을 드렸어요. 한국철강 드렸고요. 디오 드렸고요. DLENC 드렸고요. 더존 비주원 드렸습니다. 한 달에 적어도 한두 종목씩은 1, 2, 3번 모멘텀 체크가 끝난 종목들을 방송에서도 그렇고요. 노란톡 오픈방에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KTNG입니다. 현 구간에서 8만 원 미만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올해 4,800원의 배당을 주기로 결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배당 수익률만 내년도도 이렇게 올해도 이렇게 배당을 준다라고 한다면 6%대의 배당 수익률을 얻게 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 오픈방에서도 제가 체크해서 드리는 종목들, 그리고 오늘 설 연휴를 맞아서 제가 인사차 드리는 KTNG까지 나는 큰 수익도 바라지 않는다. 그냥 시장 금리보다 조금 더 나은 배당만 받아도 좋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 고민해 보셔도 좋을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유효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3분기 보고서를 꼭 챙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모멘텀 체크리스트에서 1, 2, 3단계에서 완벽한 종목으로 수익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감사보고서 시즌에 상장 폐지를 막거나 상장 실질심사 대상 기업을 내가 그때까지 보유하고 있어서 하한가를 맞고 이르면 여태까지 벌었던 수익을 다 뱉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수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멘텀 체크리스트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하나하나 대입해 보십시오. 그리고 손실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3분기 보고서를 꼭 보십시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11월 달부터 오늘까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꼭 그 부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1년 우보천리 우다불파의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보신다면,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함께 설 연휴 동안 체크해 보시고요. 그러면 수익을 보실 수 있고, 그러면 손실은 피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 연휴를 한번 보내보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수익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과 건강 꼭 챙기시고요. 행복한 설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